안녕하세요, 와치즈입니다. 오늘의 10분 기업 분석은 삼성펄프. 실생활에 자주 사용되고 있는 화장지를 제조하고 있지만 소비자한테 잘 알려지지 않은, 그렇지만 가치는 좀 뛰어난 그런 오래된 업력의 제지업체입니다. 주요 사업 모델은 화장지 및 키친타올을 제조를 합니다. 우유팩이나 종이컵을 원료로 해서 정화 및 불순물을 제거를 하는데, 이 종이컵 같은 경우에는 방수 기능 때문에 폴리에스테르 계열의 코팅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제거해서 다시 깨끗한 종이로 만드는 작업을 합니다. 1번과 2번 과정을 통해서 원지가 만들어지는데, 이 원지 항목의 전체 매출의 7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인 상품도 출시를 하고 있는데, 이 그루라는 브랜드가 있어요. 삼성펄프의 대표 상품인 친환경 화장지 그루. 마케팅을 안 하기 때문에 소비자 인지도는 떨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좀 모르고 있죠. 자체 브랜드 제품은 100% 천연 펄프를 사용을 합니다. 먼지 같은 경우는 재활용, 종이컵이나 아니면 우유팩을 가공해서 먼지를 만드는데, 순수 100% 천연 펄프를 사용해서 좋은 제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제품 자체는 상당히 퀄리티가 좋아요. 하지만 광고나 판촉을 전혀 안 하기 때문에 소비자 인지도는 상당히 떨어지는 상황입니다. 사업 구조가 굉장히 안정지향형인데, 기본적으로 무차입, 부채를 전혀 쓰고 있지 않습니다. 비용 절감을 최대한 많이 하는 편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판촉 비용을 쓰고 있고, 광고 선전비 항목을 2017년 사업보고서에서 발췌를 해보니 광고 선전비가 매출의 1%도 되지 않습니다. 2017년 기준 상품 매출이 430억 정도 되는데, 전체 광고 선전비는 4천만 원 내외로 0.1%도 지금 안 되는 상황입니다. 간단한 사업 분석을 해보면 제품 판가 변화가 중요한 요인으로 보여지는데, 최근 3년간 원지 가격이 정체가 됐습니다. 원지 매출이 70%인데 화장품 원지 가격이 최근 분기 보고서를 보면 계속 좀 낮아지고 있죠. 내수에서도 낮아지고 있고 수출에서는 그보다 좀 더 낮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재료 가격 변화도 좀 유의할 필요가 있는데, 최근 3년간 원재료 가격이 인상이 됐습니다. 2016년에 톤당 한 70만 원 정도에서 2018년 3분기에 92만 6천 원으로 상당한 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한 30% 이상 올라갔네요. 각종 이제 비용 증가 요인이 됐고, 그리고 판가 하락과 원가 인상으로 지난 2018년 최악의 경영 환경이었고, 향후 좀 개선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해 봤습니다. 상장 이후 월봉 차트를 보면 2006년 10월에 상장을 했는데, 상장 이후 지금까지 계속 박스권입니다. 뭐 큰 변동이 없고, 2008년 금융위기처럼 전체 증시가 폭락할 때 같이 빠졌고, 전반적으로는 박스권 내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형적인 저성장 기업의 주가 흐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재무 상황을 보면 안정적인 재무 구조에 무차입, 높은 유보율, 재무나 사업 구조로 볼 때는 10년 내에 망하기 쉽지 않은 구조인데, 보시다시피 부채 비율은 15%, 이게 굉장히 낮은데, 이 또한 매입 채무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자 나가는 부채가 거의 없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2018년도에 펄프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최악의 경영 환경이 도래를 했는데, 2017년 4분기서부터 좀 영향을 받아서 이때 실적이 좀 좋지 않게 나왔습니다. 그 전까지 연간 실적으로 보면 꾸준하게 매출을 유지하면서 이익도 어느 정도 규모를 좀 유지하고 있었는데, 이 부분에 실질적으로 타격을 받은 상황입니다. 사업 환경 개선이 어느 정도 된다고 하게 되면은 지금 가격이 나쁘지 않은 가격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사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일시적인지 구조적인지 부분을 좀 따져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10년 재무제표를 보면 전형적인 저성장주라 할 수 있는데, 2011년서부터 2013년까지 실적이 좀 증가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요인들을 좀 자세히 좀 확인을 봐야 되는데, 제 생각에는 2011, 12년도에 원자재 가격이 폭락을 하면서 그때 펄프 가격도 좀 같이 내려가지 않았을까, 이제 그 부분이 많이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좀 추론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투자에 관심이 있으면 직접 그때의 경영 상황을 일일이 좀 확인해 볼 필요성이 있어 보이고, 경영 환경 개선이나 적극적인 사업 성장보다는 현재까지는 대외 환경, 원자재라든가 원자재 수급, 이런 쪽으로 성과가 좀 변화되는 모습입니다. 투자 아이디어는 원가 상승이 좀 어느 정도 고점이 찍지 않았을까, 이런 부분이고, 지난 그 펄프 가격 추이를 보면 펄프 가격이 2016년 1월에는 톤당 $600 이하 이렇게 좀 안정화되다가 2018년도에는 평균 이제 $900 이상으로 큰 폭으로 오른 상황입니다. 고점 찍고 하향 안정화될 가능성에 대해서 투자 아이디어로 생각을 해봤고요. 자산 가치가 부각이 될 가능성이 있는데, 시총 이상의 현금성 자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유동자산이 전체 1,550억인데 이 회사가 시총이 900억대죠. 근데 현금성 자산, 현금 및 단기 금융상품, 기타 금융상품을 포함했을 때 1,000억이 넘고 있습니다. 시총보다 더 많은 현금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고금리 수혜가 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실적으로 인해서 단기적으로 폭락을 했기 때문에 그런 요인들이 개선되면 이러한 부분들이 부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외에 또 가격 메리트와 고배당을 좀 기대해 볼 수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실적이 안 좋을 때도 1,000원 이상 꾸준하게 배당을 했습니다.
뭐 작년도에 적자였기 때문에 배당을 줄지 안 줄지를 확인하기는 어렵지만 지금 정도 들어가서 실적이 어느 정도 회복이 된다고 하게 되면은 지금 가격대에서 3% 이상 배당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이 가격이면은 은행에 예금으로 투자하는 것보다는 이 회사를 투자하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리스크 요인으로는 펄프 가격이 계속 올랐었는데 업계에서는 2020년까지 지속적으로 상승하리라 보고 있습니다. 화장지 수요 감소도 약간 문제가 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화장지 매출이 감소해 왔습니다. 뭐 비데나 물티슈 이용이 증가됐다. 이렇게 모나리자 같은 경우는 비데 사용이 늘어서 적자 전환을 했다. 이런 식으로 헤드라인을 뽑아내기도 했네요. 한국재질은 화장지 전문 업체는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타격을 좀 많이 받은 상황이고 깨끗한 나라, 업계 2위 업체죠. 상장업체 중에서는 가장 규모가 큰 업체인데 작년도에 300억 적자로 상당히 큰 폭의 실적이 악화됐습니다. 동종업계 모두 펄프 가격 인상과 화장지 사용 감소로 인해서 최악의 2018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신규 성장 동력이 상당히 약한 편인데 베트남 법인을 2015년에 출자를 했는데 베트남 법인이 성장하려면 시간이 상당히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 외에 또 신규 투자도 없기 때문에 자체적인 사업 성장 동력이 전혀 없다. 뭐 현재로서는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보면 사업 재무 구조는 비교적 훌륭합니다. 여기서 사업 구조가 좋다라는 것은 안정적이고 꾸준하게 캐시카우가 될 수 있는 사업을 가지고 있다. 이런 부분이고 저성장이기 때문에 오히려 진입 장벽이 있죠. 대기업이라든가 아니면 작은 업체들이 신규로 투자하기는 힘듭니다. 업황 변화로 인해서 작년도가 이제 최악이 아니었나. 그렇다면은 주가는 그 부분이 반영돼서 이미 폭락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개선될 수 있는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볼 여지가 있고 최근 들어 기관의 저가 매수가 좀 유입되는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2월 들어서부터 기관이 꾸준하게 매수를 하고 있는데 이 회사 자체가 유동성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이 정도만 해도 꾸준하게 매수세가 유입되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비용 감소를 위해 최근 제품 퀄리티가 좀 변화된 측면이 좀 보이는데 제가 3년 이상 꾸준히 정기 배송을 통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제품의 질은 상당히 좋아요. 뭐 친환경에 이제 색소도 없고 제품 측면으로 볼 때는 제가 봤을 때는 삼성 펄프가 가장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수수 100% 천연 펄프로만 만들어내는 부분도 있고 상장업체 제품이라면은 그 회사 주식을 투자하고 있지 않더라도 이 제품들을 좀 뜯어보는 이제 이런 성향이 있는데 근데 이 제품이 올해 들어서 제품이 좀 변했다는 느낌이 들어요. 저 와이프한테도 좀 얘기를 해봤는데 작년에 비해서 좀 색깔도 좀 옅어지고 아무래도 좀 펄프 함유량이 좀 줄어들지 않았을까 이런 좀 느낌이 드는데 이 부분은 확인하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회사에서도 알려줄 것 같지는 않고 근데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 제품에 좀 변화가 좀 있어 보였다 이런 느낌이 있는 데다가 이 회사가 마케팅을 안 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인터넷상에서도 이런 얘기가 오가거나 나오진 않을 것 같아요. 이게 소비자 입장에서는 좋다고는 할 수는 없겠지만 원가 부분이 좀 낮아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적 개선에는 약간이나마 좀 긍정적인 영향이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이 좀 있어 보입니다. 이 화장지 사업 자체가 완전히 사라지거나 뭐 경쟁에서 밀릴 만한 이런 지금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경쟁이 사실 없다고 봐야죠. 업계에 있는 상위권이나 하위권 업체 모두가 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캐퍼만큼만 이제 생산하는 이런 구조이기 때문에 재무 구조가 상당히 우수하기 때문에 저가 매수 측면에서 관심 구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외에 이제 삼성펄프 얘기를 좀 추가로 얘기를 좀 드리자면 삼성펄프의 전신은 예전에 삼덕재지라는 회사가 있었는데 이 회사가 안양에서 오랫동안 사업을 했습니다. 이 창업주가 2003년도에 공장 부지 전체를 안양시에 기부를 하고 평택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지방으로 공장을 이전해서 새로 삼성펄프로 다시 재탄생을 합니다. 삼덕재지는 삼덕글리공원으로 재탄생을 했는데 이게 상당히 미담이 됐었어요. 예전에 기부나 사회 환원 측면에서 비슷한 유형의 기업으로는 상장업체 중에서는 삼양화학이 있습니다. 삼성펄프 그루에 뛰어난 제품력을 가지고 있는데 무표백, 무형광, 천연펄프 이렇게 사용을 해서 제품은 최고로 전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프리미엄 제품임에도 가격은 좀 낮죠. 경쟁사에 비해서 크게 비싸지 않은데 마케팅을 안 하기 때문에 판매율이 낮습니다. 자체 제품에 대한 공장 가동률도 높지는 않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저는 삼성펄프를 주주가 아닌 소비자 입장에서 제품을 추천하고 싶은 좋은 회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앞으로도 특별한 뭐 이게 없다면은 이 회사 제품을 계속 쓸 것 같습니다. 근데 주식은 언제 매수를 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관심권의 가격대는 도달을 했는데 환경 개선이 안 될 경우에는 저평가 상태가 계속 유지될 가능성이 있어서 추천하기 다소 애매한 부분이 있긴 하지만 회사 자체가 워낙 좋은 회사이기 때문에 기업 분석 차원에서 이런 회사는 이렇게 연구를 한다 이런 차원에서 분석을 해봤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